제101조 의의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 의무, 계산서 제출의 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 준수 의무 제1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항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항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절하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110조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준용 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114조 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 개입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2항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항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운송주선 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 준용 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제125조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항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선급 또는 차급의 구별 5. 화물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연월 1.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항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항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 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차급의 구별 4.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 1.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항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태,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항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제2항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제3항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항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사망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항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운송인 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 구간 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제1항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제2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42조 수하인 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항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3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 거부, 수령 불능의 경우 제1항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운송인이 경매를 하면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44조 공시최고 제1항 송하인 화물 상환 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3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제145조 준용 규정 제6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3조의 경매에 준용한다.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 소멸 제1항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 상환 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준용 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손해배상의 액을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화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제2항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1조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태,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항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 1. 제157조 준용규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은 창고증권에 준용한다. 제158조 분할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항 창고증권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 소지인이 부담한다.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 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0조 손해배상 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 적취, 보존 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2조 보관료 청구권.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3조 임치기간. 제1항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하면은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165조 준용 규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 증권 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 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준용 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제168조 2. 의의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제168조 2. 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 이용자의 의무 제1항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 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금융리스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 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8조 2사 공급자의 의무 제1항 금융리스 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 금융리스 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 2호 금융리스 계약의 해지 제1항 금융리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금융리스 이용자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8조 2. 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이하 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제168조 27 가맹업자의 의무 제1항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8조 28 가맹상의 의무 제1항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8조 2구 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항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8조 20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8조 21 의의 타인이 물건 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제168조 22
채권 매입업자의 상환 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 매입업자는 채권 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 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